혹시 아직도 갚지 못한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전화벨만 울려도 혹시 채권 추심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오랜 빚을 덜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가족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경기가 얼어붙고 장사도 되지 않는 시기에는 빚이 단순한 부담을 넘어서 삶 전체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연체율 또한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빚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 즉 빚탕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저는 세 가지 실제와 같은 사례를 통해 풀어드리려 합니다. 사례 첫 번째. 올해 70을 넘긴 박 모 씨는 은퇴 이후 생계를 위해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손님이 뚝 끊기고 결국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이 어느새 4천만 원이 넘었고 7년 넘게 연체가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포기한 듯 지냈습니다. 통장도 만들 수 없고 휴대폰도 제 이름으로 개통할 수 없으니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빚탕감 정책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조건은 장기 연체 7년 이상 무담보 채권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빚. 박 씨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기에 전액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생 짐처럼 짊어지고 있던 4천만 원의 빚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박 씨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두 번째.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던 김 모 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매출이 꾸준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공사 대금이 밀리면서 현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결국 은행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만 갚아도 버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총 대출 규모는 약 1억 원 가까이 되었고 연체 위험까지 닥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출발 기금이 확대되면서 김 씨는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부실 차주에 해당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특히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이면서 저소득층이라면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즉 김 씨의 경우 최대 9천만 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금액도 10년 이상 나눠서 갚을 수 있으니 현실적인 해결책이 생긴 셈이죠. 사례 세 번째. 또 다른 예로 이 모 씨는 작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다 매출 부진으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후에도 남은 것은 빚뿐이었고 심지어 가게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책에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게 정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빚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이제는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우선 장기 연체자, 빚탕감은 금융위원회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통해 심사가 이뤄집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 보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정말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만 전액 탕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를 나눠 조건에 맞게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 경감 크레딧이 대표적입니다. 최대 50만 원을 카드 크레딧 형태로 지원받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비즈플러스 카드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택배비 지원까지 있으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나라에서 빚을 갚아준다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이른바 비탄감 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될 정책입니다. 무려 수십조 원 규모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하고 수백만 명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장기 연체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령층 취약계층에게는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파산으로 내몰린 이들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세대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탄감 정책의 핵심부터 짚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조정해주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새출발 기금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를 최대 9천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이해해야만 본인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연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무담보 채무여야 하고 채무 규모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부 재산이 있다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누어 갚게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층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컨대 은퇴 이후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나 자녀 학자금 보탬이 되려다 빚을 떠안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전액 갚으려 하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출발 기금 확대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은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부실 차주로 분류되면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빚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저소득 부실 차주의 경우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1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다면 9천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빚도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거치 기간도 최장 3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연체 기간과 채무 종류를 확인하고 소득 수준과 재산 현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산 은닉이나 허위 서류 제출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탕감 혜택을 받을 확률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본인의 대출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론까지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재산 현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이 있다면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특히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되고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이나 유흥업 관련 대출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 빚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리 인하 분할 상환 혜택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즉 단순히 연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연체자, 비탄감 신청은 금융위원회와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이미 운영 중이며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금 제도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담 경감 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같은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을 카드 크레딧 형태로 지원합니다. 비즈플러스 카드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며 무이자 할부 혜택도 있습니다. 배달 택배비 지원 역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50대 이후 세대라면 이 모든 제도를 단순히 일회성 혜택으로 보지 말고 노후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와 가족에게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정보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제도에 맞게 신청하는 실천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쓰러진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라는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책의 개요와 전략적 접근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신청 사례와 구체적인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정보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